어쨌든 저는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못 듣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추후에 다시 또 치과의사협회의 입장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UD는 그 전국에 있는 UD 치과 의원들의 병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제가 주 UD 대표이긴 하지만 뭐 UD 치과의 전체의 대표의 의미를 가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각의 주장처럼 UD 치과가 전부 다 뭐 제 거이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UD 치과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네트워크 치과들은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뭐 흔히 이제 반값 임플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른 진료들도 다 거의 50% 내지 70-80%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긴 하지만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문제가 되던 2011년, 12년 당시에는 시중에서 일반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진료비가 뭐 200만 원을 상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UD 치과에서는 100만 원으로 진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합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사협회가 UD 치과를 이제 영업 방해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실제로 산정된 과징금이 22억이었는데 법률에 이 의료단체에는 5억이 상한선으로 돼 있어서 5억만 부과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UD 치과 의사 구인 광고를 못 올리게 하고 의사가 못 들어가면 망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세미나 리뷰라고 치과 전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언론사에서 UD 치과 구인 광고 손바닥만한 구인 광고를 하나 실어줬다가 치과의사협회가 단체로 취재 거부, 출입 거부, 구독 거부, 광고 거부, 수취 거부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국내 유수의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을 모아놓고 UD 치과에 임플란트 재료 공급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문으로 또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영업 방해전을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돼서 실패를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제가 꼭 기자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점은 특히 이 마지막 임플란트 제조업체에 UD 치과에 재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그 임플란트 수술은 몇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 환자분들이 기다려야 되죠. 불편한 채로 수술을 하다가 만 채로. 그럼 결국 이거는 환자들을 붙잡아 놓고 하는 인질극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 단체에서 뭐 TB 재료를 공급을 못하게 해서 TB를 못 만들게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 UD 치과 측은 1인 1개소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1인 1개소법은 공익을 위해서 일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뭔가 애매모호하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법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래 안 되던 거를 절대 안 돼로 바꾼 거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법을 그러면 취업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느냐? 2003년 대법원 판례가 의료인 간의 동업을 일부 허용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례는 서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이중개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 관여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부분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 및 운영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운영하려고 개설하지 운영하지 않을 텐데 개설하는 사업체가 있나요? 그리고 이 다른 의료법 조항에 보면 다 개설만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만 개설 및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완벽하지 못한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운영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등권 침해다.
그러니까 왜 의료 법인은 여러 개 하게 하는데 자연인이 의료인의 경우에만 왜 여러 개 못하게 하느냐? 평등권 침해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하고 그 양심의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그 위반 그 부분은 법 통과된 지 6개월의 어떤 그 어떤 계도 기간만 주고 다 문 닫게 한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 그다음에 그 명확성 원칙의 위반, 그리고 평등권 침해, 그리고 재산권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렇게 그 5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저희를 공격하는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라서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네트워크 병원은 전부 한 사람 소유한 것이다. 그럼 제가 주식회사 UD의 대표로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럼 이 UD 치과가 전부 제 거여야 되거든요. 제가 회사를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개별 병원들은 그 병원의 개설자이신 대표 원장님들이 그 안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고, 직접 진료하셔서 버신 돈으로 여기 나오는 뭐 브랜드 관리, 홍보, 마케팅 등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MSO에 컨설팅 피를 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들을 렌탈하거나 리스하거나 구매 해주는 이 렌탈 회사에 또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번 돈으로 내고 계시고, 뭐 인력을 공급해주는 HR 회사, 그리고 그 재료 공동 구매를 대행하는 GPO 회사, 여기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구입한 서비스들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GPO라고 있는데요. 이제 흔히 아시는 병원 경영 지원 회사는 MSO라고 부릅니다.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인데요. GPO는 그룹 퍼체이싱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공동 구매를 대행해 주는 회사입니다. 이 UD 치과에서 재료들을 구입할 때는 이 UD 치과 의료진들의 협의체인 UD 치과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재료들을 그 후보로 올린 다음에 그 재료 선정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거든요. 원장님들 중심으로. 그럼 사용을 해보고 이거는 이 정도면은 UD 치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재료를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벌입니다. 어느 정도 단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구입하는 유통을 담당해 주는 회사가 이제 GPO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공동 구매를 하게 되는데, 가격대는 사실 뒤에도 나올 얘기지만 UD 치과가 공동 구매를 통해서 원가 절감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격을 낮추는 폭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 원재료 가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가져가는 이익 자체가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폭리를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재료값을 아껴서는 불과 몇천 원, 몇만 원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나올 얘기고요. 그 치과의사 협회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덤핑으로 치과 의료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라고 하는데요. 덤핑이라는 의미는 원가보다 더 싸게 손해를 보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가격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자, 기존 개원과 임플란트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예로 든 건데요. 임플란트 가격이 지금 시중에도 200만 원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뉴스에 몇 차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가를 70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70만 원도 굉장히 많이 잡은 겁니다. 재료값뿐만 아니라 그 재료 워낙 싸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면 이제 의사 단체들에서는 재료값만 재료냐, 비용이냐, 병원 그 월세, 뭐 직원들 인건비 뭐 이런 것도 다 비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잡아서 저 정도입니다. 200만 원 임플란트 원가는 많이 잡아도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UD 치과는 이제 지금 80만 원 정도에 하고 있거든요. 많은 곳에서. 그 원가 재료로 낮출 수 있는 거는 많이 잡아도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120만 원이 싸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130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임플란트 하나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저 정도만 수익을 얻어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아직도 꽤 많이 남기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덤핑이 아니라 기존의 독점 시장의 담합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굉장한 폭리를 현실화한 가격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전통적으로는 한 의사가 동네에서 딱 터잡고 동네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봐주면 주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동네의 유지로서 또 원로로서. 그런데 지금은 환자들이 한 동네에 살질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죠. 직장, 뭐 교육 등의 문제로. 게다가 의사들도 한 동네에 살지 않아요. 교육을 문제로 지방에서 돈 좀 번 다음에 강남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계속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미를 답보할 수 있느냐. 오히려 거주 이전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되는 시대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한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나의 진료 정보가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관리가 되느냐가 오히려 주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병원은 그런 역할을 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 건물에서 치료받다가 옆 건물에만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도 엑스레이부터 다 새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전에 치과에서 가져오라고 엑스레이 찍기 싫다고 하면 전에 치과에서 자기들끼리 받는 게 아니라 받아오라고 하죠. 받으러 가면 다른 병원에 사진 들고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치과 의사들은 혹시 책 잡히고 욕 먹고 할까봐. 그래서 막 돈 달라고 그래요. 복사비 10만 차트 복사기에 넣어서 복사 버튼 누르면 나오는데 10만 원 받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 JPG 파일로 변환해서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데 또 10만 원 받습니다. 그럼 그냥 에이 더럽다 이러면서 옆에 병원에서 그냥 새로 찍게 되거든요. 그럼 방사능 또 쬐고. 그런데 이제 네트워킹화가 되면 상호간의 협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환자가 한다면 그리고 그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부산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도 자기의 진료 기록과 연계해서 알맞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